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진짜 최명지 그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니까요. 이석기는 울상이 된 채로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진구의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누가 시켰든 은총이와 구하나 씨한테 한 짓은 사라지지 않아. 차가운 황진구의 말에 이석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대로면 우리 집 망한다고요. 그냥 결혼 좀 하자고 한 것 같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게 어딨어요. 분노한 황진구가 이석기를 완전히 몰락시켜 버린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잔뜩 날이 선 공기 속에서 구하나는 복도 끝에 서서 최명지를 기다렸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최명지를 본 구하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표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강렬한 조명이 비추는 회사 복도는 어쩐지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주었고 구하나는 그 적막감이 오히려 최명지와의 대화를 더 날카롭게 만들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 게 있어요. 최명지는 눈썹을 치켜 올린 채 코웃음을 지었습니다. 복도를 스치는 서늘한 바람 때문인지 팔짱을 낀 채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뭐야, 궁금한 게 뭔데? 쓸데없는 소리면 듣기 싫거든. 구하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은총이와 이석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특히 이석기가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최명지가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얼마 전에 이석기가 저희 집에 왔었잖아요. 혹시 이석기랑 아는 사이였나요? 최명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걔랑 무슨 상관이야? 구하나는 이미 예상한 답변이었지만 최명지의 태연한 거짓말에 더욱 분개했습니다. 신여진의 집에 들어온 뒤 그 대문을 스스로 열어준 사람이 최명지였다는 걸 구하나는 직접 목격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최명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석기가 작은 엄마랑 아는 사이라고 하던데요. 또 그 사람이 혜성그룹 외동딸 이야기도 꺼냈다고 해서 좀 수상하게 생각했어요. 혹시 작은 엄마가 아시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최명지는 한껏 비웃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건물 밖에서 들리는 차량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너 어디서 헛소문 듣고 와서 날 의심하는 거야? 양아치 같은 놈이랑 내가 무슨 상관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구하나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최명지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석기와 접촉했다는 건 분명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하나는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명지는 진실을 털어놓을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어요.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해요. 다음부턴 확인된 일만 말씀드릴게요. 구하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가 풍기는 최명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구하나의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확인 잘해봐. 괜히 공연히 의심만 하다가 너만 다치는 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은총이인가 뭔가 하는 애도 조심하는 게 좋을걸? 최명지의 마지막 말 한마디는 전쟁에서 물러서는 대신하는 일종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구하나는 가슴이 서늘해지며 등을 땀으로 적셨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은총이가 또다시 위험해질 거라는 예감이 스쳤고 결국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최명지가 있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구하나는 초조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음악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문 쪽에서 황진구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구하나는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요.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세요. 황진구는 허겁지겁 달려와 구하나 앞에 서며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얀 셔츠 깃에 약간의 땀 자국이 보였지만 황진구는 바로 자세를 가다듬고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구하나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구하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석기가 은총이를 데리고 가거나 이석기 모녀가 집으로 쳐들어온 사건, 그리고 최명지의 은밀한 움직임에 대한 의혹까지. 구하나는 한 번에 쏟아내듯 이야기했고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했습니다.
은총이를 또 이용하려 들면 어쩌죠? 벌써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또 뭔 일이 생길까 봐 무서워요. 황진구는 구하나의 떨리는 손을 슬며시 잡으며 차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구하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지켜줄게요. 은총이 일이라면 뭐든 도울 거예요. 구하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최명지가 배후에 있다는 심증도 있고 이석기는 언제 또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맞서 싸우고 싶지만 무작정 달려드는 건 위험한 것 같아요. 직접 나서는 것보단 더 영리한 방법이 필요해요. 황진구는 머리를 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치는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둘을 보았지만 구하나와 황진구는 이 문제에 집중하느라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럼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안전하게 해결하는 게 좋겠네요. 구하나 씨가 최명지 움직임 좀 살펴봐 주시면 전 외부에서도 조사해 볼게요. 이석기 쪽 자금이나 연락처 쪽으로 뭔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구하나는 황진구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총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저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볼게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항상 저랑 동생들 걱정 많이 해주셔서요. 황진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구하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구하나는 황진구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복도는 불이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비상등만이 길게 뻗은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구하나는 그 차가운 분위기에 소름이 살짝 돋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지석이 서류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자 구하나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늦게까지 회사에 있는 거 보니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구지석은 살짝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냉정한 표정으로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같은 집안에서 지내왔지만 이제는 마음의 골이 깊었습니다. 누나, 신여진 회장이 누나를 진짜 딸로 안 본다는 거 알고 있지? 구하나는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이미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여진이 뒤에서 어떤 계획을 꾸미는지 전부 알 수는 없었으나 가짜 딸이라는 흐릿한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은총이가 더 중요하잖아. 우리 가족들보다 은총이가 더 위험한 상황이니까. 구지석은 복수심이 담긴 눈빛을 가라앉히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구지석이 가족을 원망하는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지금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난 최명지가 은총이를 어떻게 이용할지 모른다고 봐. 나중에 신여진 회장한테 큰 충격을 주려고 은총이 입양을 막거나 다른 방법으로 흔들 수도 있겠지. 구하나는 구지석이 신여진에게 복수하려고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은총이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나도 최명지 뒤를 좀 더 파헤쳐 보려고 해. 근데 너도 최명지 쪽 움직임 조금은 알고 있어? 들은 거 있으면 알려줄래? 구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목소리를 낮춰 정보를 건넸습니다. 최명지가 이석기한테 뭔가 시키고 있다는 건 확실해. 이석기가 자꾸 혜성그룹 외동딸이라고 떠들어대는 것도 이상하고. 원래 이걸 복수할 때 쓰려고 카드를 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은총이부터 지키자. 구하나는 구지석이 처음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싸늘한 복도였지만 둘의 짧은 대화는 묘하게 뜨거운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네가 여전히 나 싫어해도 괜찮아. 어쨌든 은총이는 꼭 지켜야 하잖아. 구지석은 고개를 돌려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뒤 구지석은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을 남겼습니다. 가짜 딸이든 뭐든 은총이만큼은 최명지가 함부로 못 건드리게 막아야 돼. 그래야 내 복수도 완성될 테니까. 둘은 더 이상의 말 없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잠시나마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거리, 주차장 앞 쓸쓸한 공터에서 구하나는 핸드폰을 움켜쥔 채 이석기를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통해 꼭 할 말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왔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곧 눈에 익은 모습이 나타났고 이석기는 천천히 다가오며
조롱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나올 줄 알았어. 역시 나를 잊지 못한 게 맞지? 구하나는 이전과 달리 기세등등한 태도를 보이는 이석기를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 착한 남자 코스프레를 하던 이석기는 온데간데 없고 탐욕스러운 표정만 가득했습니다. 뭐야, 또 왜 부른 거야? 지난번에 은총이 데려간 건 정말 용서 못해. 이석기는 콧방귀를 뀌더니 턱짓으로 구하나에게 다가서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혜성그룹 외동딸이라며?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나랑 다시 결혼해. 그럼 은총이도 키워줄게. 구하나는 이석기의 노골적인 발언에 치가 떨렸습니다. 구하나가 과거 학대받던 시절에 잠깐 위로가 되어준 듯 했던 이석기는 이미 사라지고 눈앞에는 뻔뻔한 인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쳤어? 은총이를 볼모로 협박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나 알고 이러는 거냐고? 이석기는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뻔뻔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해.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지금 너 돈 많다며? 네 작은 엄마라는 분이랑 얘기 좀 해봤거든. 너랑 결혼하면 여러모로 든든할 거라더라. 구하나는 이석기가 최명지에게 사주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석기와 최명지가 뒤에서 어떤 거래를 한 건지 몰라도 은총이를 향한 위협은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은총이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직접 네 숨통 끊어놓을 거야.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구하나의 말에는 강한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석기는 잠시 움찔하는 듯 했으나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은 잘하네. 곧 다시 연락할 테니까 마음 바뀌면 언제든 말해. 결국 돈 앞에서는 못 이길 거 아니야? 이석기는 비열한 웃음을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하나는 공터 한복판에 혼자 남아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꼭 주먹을 움켜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석기를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최명지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의지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VIP 라운지 창가에서 구지석과 최명지는 와인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밖은 화려한 불빛이 넘쳐나지만 안쪽 테이블의 분위기는 어둠에 가까운 음영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최명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와인잔에 맺힌 붉은빛 액체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근데 굳이 여기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사업 얘기라면 회의실에서도 충분했을 텐데. 구지석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구하나랑 은총이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요. 신여진 회장한테 가짜 딸이 있다고 들이대면 파장이 크겠지만 일단 은총이 입양부터 막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명지는 살짝 비웃듯 입술을 당겼습니다. 라운지의 잔잔한 재즈 음악이 묘하게 두 사람의 대립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은총이가 손자로 인정받는 것부터 막아야죠. 구하나가 어떻게든 입양을 밀어붙이려는 것 같으니 더 서두르는 분위기고요. 구지석은 이미 은총이가 신여진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직 터트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최명지가 이 사실을 어느 정도로 파악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구하나가 입양에 성공하면 신여진 회장도 은총이를 함부로 못 떼어놓을 테니 결국 신여진 쪽만 강해지는 셈이겠죠. 최명지는 예리한 눈초리로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구본부장도 복수하길 원한다면서요? 가짜 딸 얘기 꺼내서 신여진 회장 흔들려면 지금이 딱 좋은 기회 아닌가요? 은총이 입양은 어떻게 막을 건지 계획 있어요? 구지석은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최명지는 답답한지 잔을 비우고 다시 와인을 따랐습니다. 구하나가 가짜 딸이라는 증거만 확실히 터트리면 신여진 회장도 크게 흔들릴걸요. 은총이가 손자가 되는 건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 둘 다 없애버려야 속이 편하겠죠. 구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할 때 서로 힘을 모으죠. 대신 제 복수 방식에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최명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각자 알아서 움직이다 보면 되겠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두 사람은 짧은 눈빛 교환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도시는 밤바람을 머금고 반짝였지만
라운지 안에서는 은총이와 구하나를 올가매려는 음모가 더욱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구지석의 사무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여러 서류를 흘끗 살폈습니다. 구지석은 커피잔을 들고 자리에 앉아 있었고 황진구는 냉랭한 표정으로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까지 회사에 계시네요. 이석기 때문에 왔습니다. 구지석은 책상 위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이석기라면 구하나 씨 옛 남자친구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라는 건가요? 황진구는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펼쳐 보이며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이석기가 구하나 씨 집에서 난동 부리고 은총이를 데려가기도 했어요. 누군가 이석기를 사주했다는 흔적도 있고요. 구본부장도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구지석은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날카로워지자 회의실 복도를 지나치던 직원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과한 의심이시네요. 최명지 쪽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한패라고 할 만한 증거라도 있습니까? 황진구는 파일을 닫으며 가만히 구지석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증거 있어야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구하나 씨랑 은총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구본부장이 만약 최명지와 같이 움직인다면 구하나 씨가 곤란해질 건 뻔하니까요. 구지석은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몸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저를 경계하는 이유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결국 누가 이기든 구하나 씨가 다치게 되는 건 막기 어렵지 않을까요? 황진구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구하나와 은총이를 보호하겠다고 결심했기에 구지석의 차가운 반응이 더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전 구하나 씨를 건드리는 건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구본부장이 무슨 복수를 하든 구하나 씨에게 해가 되면 제가 막을 거예요. 구지석은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각오 무뎌지지 않길 바라죠. 황진구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가 흘렀고 누구도 먼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황진구는 서류를 챙겨 들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복수를 위해 불타오르는 구지석과 구하나를 지키려는 황진구의 대립은 더욱 격렬해질 참이었습니다. 회사 내 한적한 회의실. 회의가 끝난 후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탁자 위에 서류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문을 열고 들어와 서류를 한데 모으다가 뒤따라 들어온 최명지를 보곤 가슴속에 단단히 쌓인 분노를 느꼈습니다. 뭐해? 다들 갔는데 혼자 일하는 척이야. 구하나는 서류 더미를 들고 최명지를 노려봤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최명지가 이석기를 사주한 것 같은 증거를 모았고 몇몇 문서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 서류들 혹시 보셨어요? 이석기 자금 흐름이 이상해서 정리해봤는데 누가 뒤에서 지원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회사 계열사 자금도 흘러간 것 같고. 최명지는 우아하게 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날 의심한다는 거야? 증거 있어? 없잖아. 증거도 없이 괜히 설치면 결국 손해볼 텐데. 구하나는 서류를 흔들며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난 내 가족이랑 은총이를 꼭 지킬 거예요. 지금까지 당했지만 앞으로 뭘 꾸미셔도 다 막아낼 자신 있어요. 최명지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어둠이 살짝 깔린 회의실이 둘의 날카로운 기싸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네가 무슨 가족이 있긴 해? 애초에 신여진 회장한테 입양된 것도 아니잖아. 가짜 딸 주제에 은총이까지 끌어들여서 혜성그룹에 붙으려고 하는 속셈 아니야. 구하나는 마음속 분노가 치솟았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전 가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은총이를 지키려는 게 무슨 속셈이겠어요. 그냥 보호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최명지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계속 잘난 척해봐. 결국 은총이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입양이고 뭐고 다 막아버릴 수도 있다고. 네가 가짜라는 것도 곧 다 드러날 테고. 구하나는 왠지 이 순간이 최명지와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분기점 같다고 느꼈습니다. 살짝 떨리던 손을 꼭 쥐고 최명지의 위협 섞인 말을 단호히 받아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최명지는 느긋이 일어서서 구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찰나의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결국 문 쪽을 향해 걸어 나가면서 비꼬듯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좋아.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잘 버텨봐, 가짜 딸. 구하나는 흐트러진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 소리가 요동쳐서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명지의 비열한 협박에도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구석, 차가 한 대도 없는 구역에서 황진구는 이석기를 기다렸습니다. 전화로 직접 만나 얘기하자는 이석기의 요구에 응했지만 황진구는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곧 이석기가 낡은 승용차에서 내리더니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길게 얘기할 거 없으니 바로 본론부터 하죠. 이석기 씨, 이제 끝났습니다. 이석기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끝이라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황진구는 눈빛을 굳히며 노트북 가방을 탁 열어 보였습니다. 구하나 씨 집에 들어가 난동 부리고 은총이 납치까지 했잖아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최명지랑 돈 거래한 기록도 확보했고 경찰에도 이미 제출했어요. 이석기는 급하게 발뺌하려 했지만 황진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나도 그 아줌마가 시켜서 했을 뿐이거든요. 정말 살 길이 없어서 돈이 필요했어요. 게다가 황진구 씨도 혜성그룹이면 내가 폭로할 자료가 있다는 거 아시죠? 황진구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딴 협박에 넘어갈 생각 없어요. 구하나 씨랑 은총이한테 한 짓도 사라지지 않을 거고 이석기 씨가 무슨 자료를 들고 있어도 거짓이거나 왜곡된 걸로 드러날 겁니다. 포기하세요. 이석기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한 듯 연신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에 땀방울이 맺힌 게 분명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그냥 좋게 넘어가면 나 다시는 구하나 근처에 안 갈게요. 황진구 씨가 대가만 조금 주면. 황진구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석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구하나 씨를 건드린 순간 이미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죗값은 반드시 치르셔야 해요. 이석기 씨가 경찰 조사받는 동안 구하나 씨는 은총이랑 안전하게 지낼 테고요. 이석기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했지만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황진구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알린 뒤 경찰이 곧 온다고 이석기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반성할게요, 진짜. 그러나 황진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하나를 건드린 이석기에 대한 분노와 은총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황진구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어둠 속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거실에 앉아있던 은총이는 두 눈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작은 이불을 가져와 은총이 어깨를 덮어주며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은총아, 조금만 더 견디자. 곧 다 좋아질 거야. 이모가 미안해. 은총이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없었으면 다들 편했을 텐데. 구하나는 안타까움에 은총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부엌 쪽에서 끓는 주전자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둘은 서로의 체온에 집중했습니다. 은총이가 있어서 이모가 훨씬 강해졌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은총이를 지키고 싶어서 이모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은총이는 구하나의 품에 파고들며 작게 훌쩍였습니다. 긴장이 풀린 듯 작은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 괜찮아질까요? 나중에 할머니랑도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구하나는 은총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린 마음에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은총이가 안쓰러웠습니다. 신여진이 은총이를 거두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지만 최명지와 여러 문제가 얽혀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은총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도록 이모가 노력해볼게. 좀 시간이 걸려도 꼭 방법을 찾아볼 거야. 은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고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문득 구하나는 옆방에 걸린 가족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양부모와 동생들, 그리고 지금은 은총이까지. 모두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절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 뒤
은총이가 잠든 모습을 확인한 구하나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입양 심사에 대한 서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은총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진짜 가족의 삶을 위해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견뎌내겠다는 결심이 구하나의 마음속에서 더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아늑한 인테리어의 카페 한쪽,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황진구와 최명지가 마주 앉았습니다. 최명지는 여유로운 척 커피잔을 들었지만 왠지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최명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런 자리까지 잡았어? 황진구는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석기와 주고받은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최명지가 일정 금액을 이체한 흔적 등이 포함된 자료들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석기랑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다 파악됐습니다. 어머님이 뒤에서 이석기를 사주했다는 증거도 있고요. 이 자료들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명지는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훑어봤지만 곧 과장된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날 의심하는 건데? 회사 운영하다 보면 돈거래 같은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 황진구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서류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최명지의 이름이 들어간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근거는 충분해요. 회사 자금으로 보기엔 너무 수상한 흐름이라서요. 거기다 이석기가 직접 자백했습니다. 어머님이 구하나 씨가 혜성그룹 외동딸이라고 알려줬다고요.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최명지는 또 부정하려 했지만 황진구의 단호한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총이를 이용해서 구하나 씨를 흔들려고 하신 거 맞죠? 하지만 이미 늦었네요. 경찰에서도 아동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중하게 보거든요. 조만간 소환되실 거예요. 최명지는 커피잔을 간신히 들어 올렸지만 미지근해진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내려놨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황진구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하나 씨랑 은총이를 건드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머님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르셔야겠죠. 최명지는 어이없어 비웃으려 했지만 이미 흔들리는 속내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황진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최명지는 커피잔을 움켜쥔 채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척했지만 경찰과 맞닥뜨릴 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 오는 듯 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경찰서 건물 앞 계단에서 구하나와 이석기가 대치했습니다. 이석기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이미 체포영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구하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석기를 노려봤습니다. 구하나, 나 감옥 가기 싫어. 제발 합의 좀 해줘. 다시는 너나 은총이한테 해끼치지 않을게. 구하나는 서류 가방 속 문서를 힐끔 바라봤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석기가 최명지에게 받은 돈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최명지 쪽도 위협할 만했지만 은총이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네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와? 넌 협박죄로 충분히 처벌받아야 해. 이석기는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하며 애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이 절실했단 말이야. 최명지가 시켜서 한 거라니까. 구하나는 이석기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봐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은총이가 당했던 공포와 지켜야 할 가족의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시켰든 결국 네가 한 짓이잖아. 은총이 데려간 것도 협박한 것도 네 의지였어. 책임져. 이석기는 서류 가방을 내밀며 무언가 제안하려 했지만 이미 경찰관들이 다가와 이석기를 붙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러지 마 구하나. 나 진짜 반성 중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구하나는 이석기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시원섭섭한 표정으로 이석기가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순간 이석기와 함께 웃고 떠들었던 옛날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어버린 뒤였습니다. 감옥에서 충분히 반성해.
그게 지금 너한테 제일 필요한 일이야. 이석기는 결국 경찰차에 태워졌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구하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이 일로 인해 최명지의 악행도 조금씩 드러나리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적어도 은총이는 이제 이석기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구하나를 조금이나마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 서서 붉어진 하늘을 바라보던 구하나는 오늘 얻은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은총이와 동생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깔린 저택 응접실. 커다란 창으로 들어오는 붉은 빛이 실내 장식품들을 길게 물들였습니다. 구하나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신여진은 깍지 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건강이 조금 걱정돼서요. 신여진은 피곤한 눈빛을 애써 감추려는 듯 커튼 너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네가 은총이를 입양하겠다면서? 네가 그 아이 데려가면 내가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서 솔직히 좀 두렵다. 구하나는 신여진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신여진이 늘 차갑고 단호한 모습만 보였기에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건 의외였습니다. 저도 은총이가 할머니를 못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저를 가짜 딸로 묶어두려고 하신 게 혹시 은총이를 직접 키우고 싶으셔서인가요? 신여진은 살짝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응접실에 정적이 흘렀고 장식장 안에 고급 도자기가 무겁게 빛나는 가운데 벽난로 위 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손자를 한번 품에 안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 근데 네가 입양까지 해버리면 혹시 나를 멀리할까봐 겁이 났다.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신여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신여진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은총이를 입양하더라도 할머니를 부정하진 않아요. 은총이에게도 회장님은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걸 막을 생각은 없어요. 신여진은 그제야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뭔가 복잡한 감정으로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진실을 알 수 없었지만 은총이만큼은 함께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응접실 밖에선 해가 저물어 어둠이 서서히 깔리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작게 숨을 고르며 마무리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가짜 딸로 알고 계셔도 은총이랑 저를 함께 감싸주실 거라고 믿고 싶어요. 신여진은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지만 구하나는 이제 신여진이 조금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은총이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옥상 난간에 나란히 선 구하나와 황진구. 차가운 밤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둘은 도심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석기는 체포됐고 최명지의 악행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은총이의 안전은 한층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최명지의 악행도 드러났고 이석기도 잡혔네요. 은총이 입양도 계속 진행 중이고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죠. 황진구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옥상의 네온등 불빛이 둘의 실루엣을 어슴풀에 비춰주었습니다. 구하나 씨가 정말 큰일 해내셨어요. 저도 나름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 몰랐네요. 사실 구하나 씨가 끝까지 버텨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구하나는 난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숨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양 절차가 순탄치 않았고 최명지의 온갖 음모와 이석기의 협박까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자리에서 함께 있는 황진구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진구 씨 덕분에 정말 많이 힘이 됐어요. 덕분에 은총이랑 동생들도 지킬 수 있었고요. 고맙습니다.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근처에 놓인 간이 의자에 살짝 기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마음 한구석이 한결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구하나 씨가 혼자서도 잘하셨겠지만 제가 약속드린 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되드린다고요.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구하나는 다시 난간을 바라보며 어딘가 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총이 입양이 아직 완벽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석기나 최명지 같은 사람들이 더는 위협 못할 거라고 믿어요. 황진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정말 내일부터는 구하나 씨도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혜성그룹 내부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은총이랑 구하나 씨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구하나는 황진구의 든든한 말에 애써 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달과 별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끊임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 주셨는데 그게 큰 위로가 됐어요. 황진구는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상 위를 스치는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제가 다 막아낼 테니까 구하나 씨는 걱정 말고 편하게 기대주세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웃음을 교환했습니다. 숨막히던 갈등과 위기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댄 채 구하나와 황진구는 어둠을 가르는 도시의 불빛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더 밝은 내일을 꿈꾸며 두 사람의 결의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되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